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얘기합니다. 셀 얘기 많이 했고요. 소재 얘기 엄청 많이 했죠. 오늘은 폐배터리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폐배터리 그동안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이제 좀 산업으로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과 뉴스들이 나옵니다.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가 배터리 시장에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겠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노스볼트가 그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의 양간을 100%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지으면 연산 한 12만 5천 톤 규모의 그 배터리 제원료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한 30기가 정도의 분량입니다. 노스볼트는 2022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3년쯤에는 상업용으로 가동을 한다는 전략이고 한 2030년부터는 한 전체 생산의 한 절반 정도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폐배터리 활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예. 뭔가 좀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구조를 갖추면서 나온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 뉴스가 좀 글로벌리 폐배터리 시장에 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너무 우리나라 기업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일단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그 EU 차원에서 굉장히 세게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고 네. 폭스바겐이랑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배터리를 대단하게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오히려 유럽이라는 전 지역, 폭스바겐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가 아시아의 배터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 여기에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려면 우리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노스볼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만 하고 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노스볼트가 한다고 얘기하니까 관련 회사 주가들이 많이 우리나라 관련 회사 주가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는 게 더 유의미할 텐데 왜 이렇게 유럽 뉴스에만 더 관심을 좀 갖는구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까이 있는 기업을 잘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위치 우리가 알고 스터디를 한다면 다르겠죠. 예.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공부나 뷰가 우리가 없으니까 외국 기업 이러면 일단 신뢰성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당연히 평가하죠. 기업 얘기 뒷부분에 하겠고요. 예. 그럼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재활용한다는 게 뭐 뜯어갖고 다른 차에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구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뭔가 그냥 폐기물 사업하는 그러니까요. 느낌 좀 있잖아요. 뭐 쓰레기장 치우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형 경제가 있고 순환 경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형 경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자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자연에서 뭔가 재료를 가져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버리는 이런 경제를 이제 선형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환 경제는 뭐냐면은 자연에서 뭔가 재료를 구해서 만들고 사용하고 나면 이 재료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재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터리가 들어간 그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굉장히 고출력에 고내구성에 엄청난 고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자동차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고성능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00% 성능을 보이는 전기차에 사용되던 배터리가 한 10% 정도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전기차에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배터리라는 게 그냥 쓰레기 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는 한 1.2기가 정도 규모가 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한 113배 정도로 확대가 될 예정으로 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휴대폰 우리가 이제 폐휴대폰 이것도 폐휴대폰이 휴대폰 버리면 그거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속, 희귀금속 이런 걸 그걸 뭐 도시광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배터리도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사용 후 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란 말도 조금 어감이 있는데 사용한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네. 에너지를 우리가 발생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발생이라 그러면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캠핑을 가시면은 네. 캠핑장 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뭐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고 불도 좀 그 따뜻하게 하고 뭐 하려면은 거기에 발전기 많이 들고 다니실 거예요. 이제 디젤 발전기 가져가서 거기 네. 디젤 기름 넣고서 네, 네, 돌리면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사고가 좀 발생하기도 해요. 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되게 시끄럽고 진동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가져가서 전기를 많이 담아 가지고 간다면은 거기서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지금도 어떤 휴대용 그 ESS라고 불리는 그 일종의 배터리인데, 대형 배터리인데, 예. 이 대형 배터리를 지금까지는 굳이 그걸 새로 만들어서 하려면 비용 대비 너무 안 나오는 게 있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휴대폰에 사용하는 그 배터리는 네. 사실 용량이 굉장히 작아서 그쵸. 예. 이거를 재활용할 만한 시장을 형성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 뭐 지금 예를 들어 포장마차에서도 그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가로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가로등을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낮에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그 배터리에 저장된 걸 가지고 쓴다거나,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은 보관할 수 있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녹색 전환이 돼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전기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때 이 배터리들은 그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를 떼서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에서나 도시에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걸 뜯어서 새로운 신차에는 이제 못 쓰잖아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재료를 분해해서 재료를 가지고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근데 그 방식이 이게 네. 지금은 이게 없는 기술이고 예. 아직 한 번도 양산을 해서 상용화된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배터리는 이제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 이걸 다시 분리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은 되게 뭐 그러면 그냥 쉬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섞으면은 일종의 진흙처럼 돼요. 예. 그럼 진흙처럼 된 거에서 다시 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뭐 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이거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건물을 짓고서 이 건물이 노후가 된 다음에 다시 그 콘크리트를 빼서 이 콘크리트 안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 시멘트를 분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어려울 같아요. 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그거를 기술이나 해보면. 효율로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네. 있으니까 금속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금속을 우리는 전 세계 연간 1억 대씩 판매되는 자동차에 다 실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금속을 다 캐냈을 때 과연 지구의 매장량이 그만큼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지금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산철을 쓸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지구에 없을 것 같아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조금만 캐다가 써서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게 될 거라면은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너무나 필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너무나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커질 거라는 거고, 이 폐배터리 산업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거는 재활용 사업이 아니고 광산 산업입니다. 네. 이 배터리는 일종의 원광이 되는 거고 그 원광에서 다시 배터리 재료를 만드는 광산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아까 재료별로 분해하는 기술을 노스볼트가 이제 했다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나왔던 네. 얘기가 100% 재활용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예. 제가 여기서 아까 강조드렸던 게 노스볼트가 대단하게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이게 100% 재활용 배터리셀을 성공했다라는 거는 실험실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가져다가 정말 양산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노스볼트만 성공한 건 아니고 이게 기초 기술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분해하는 기술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를 시켜서 진짜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예. 때 이거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스볼트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업체도 노스볼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권 기자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 이 배터리 재활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그래, 산업은 이제 커질 거야. 기술적인 허들은 있겠지. 그런데 그런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어디고 실제로 그런 영향력이 능력이 있을까 이거거든요. 예. 국내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테마주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조금 분리해서 조금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저도 오기 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네. 사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는 거는 현재로서 상용화되어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실적을 내거나 매출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기초기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기초기술보다는 좀 더 나가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테마주로 움직이는 회사들을 보니까 영화테크라는 회사가 이른바 그 검색을 해보니까 배터리 맞아요. 재활용 대장주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산업용 ESS,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산업용 ESS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충남도하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재사용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실증 사업을 영화테크가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 그 배터리와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마주라는 것들이 이게 이 회사가 이걸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그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2019년에 그 현대차하고 같이 재사용 배터리 ESS 파일럿 공장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이 회사가 그럼 배터리 재사용 사업의 유망주다라고 해서 좀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 그러니까 그 배터리 산업이 확 성장을 할 때 이 회사들의 펀더멘털이 개선을 될 거라고 현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을 재활용해서 분리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화학적으로 이걸 분해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용 재활용 쪽에 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포스코라든지 SK이노 같은 그 대형 재료 회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남 율촌산업단지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실제 이제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2022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그 선두권 속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앞서 있는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100% 재활용하는 것에 하나 만들어 보는 거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실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간 한 1.2만 톤 규모의 블랙 파우더를 만든다는 건데 블랙 파우더라는 건 뭐냐면은 배터리가 이게 다 쓰고 나면은 거기서 배터리 팩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양극재 물질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까만색 어떤 가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블랙 파우더라고 합니다. 이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화학적인 처리를 거쳐서 뭐 건식 공정, 습식 공정을 거쳐서 NC, M으로 분류하는 공장을 우리나라의 이제 전남에다가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블랙 파우더까지 가는 과정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에다가 PLSC라는 회사를 올해 3월에 설치를 했고, 이거를 또 이렇게 갈아서 파우더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재료 쪽에는 중국 회사들의 소재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도 배터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재 업체인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오히려 광산업에 가까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 광산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만드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술만큼이나 중국의 소재 회사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소재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리튬 한 22만 톤, 니켈 10만 톤 정도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안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소재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소재를 만들어서 셀 회사로 납품을 하는 이런 그 수직 계열화를 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게 공장 착공식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포스코 관계자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뭐 GS 에너지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또 공장 착공식 하는데 저 회사 사장님이 여기 왜 와 있지 싶으신 분들이 같이 이거 커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 시장의 중요성을 함께 봤던 되게 좀 그 인상적인 좀 장면이었습니다. 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배터리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투자자들의 고민은 또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움직이겠느냐.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앞에 기업들은 실체는 적지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기업 측면과 주가 측면에 이제 투자자들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SK 이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를 토대로 수산화 리튬을 할 수 있는 특허를 한 54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SK 이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배터리 재료가 한 2040년쯤 되면은 지구에서 캐내는 것보다 이 재활용해서 캐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겠죠. 이제 이노 많이 쪽에서 좀 깔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의 그 고순도 리튬 추출 기술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을 주목하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쪽은 여러 회사들이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차나 자동차 회사도 관심이 있고요. 예. 셀 업체도 그렇고요. 이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 관련된 기업 조금 더 언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가 처음 사용될 때는 배터리지만 다 사용되고 나면은 일종의 원광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산을 누가 가질 거냐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 배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소비자 단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른바 바스 서비스, 배터리 에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를 안 파는 겁니다. 배터리는 그냥 구독 형식으로 그냥 월 사용료만 내시고 배터리는 그냥 그 배터리 값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전기차를 살 때 가격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게 초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에저 서비스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중국의 니오 같은 회사가 거기는 딱 센터에 들어가면은 자동차가 딱 들어갔을 때 배터리를 자동으로 탈착을 해줄 수 있는 몇 분 안에 탈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데 그러면 배터리를 내가 가격을 한 번에 내는 거하고 단순히 이걸 구독으로 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조삼모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바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 리스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다 사용한 배터리의 소유권이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 배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 이 긴 서플라이 체인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은 거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폐배터리 시장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때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오늘 딥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권 기자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